제가 최형국 선생님하고의 만남을 대충 선언하는 곳인데 최근 내용 또 이루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형국 선생님 알게 된 거는 아마도 이게 임재근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임 선생님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고, 그리고 아까 소개가 있었듯이 사돈이고, 저도 간간히 여러 가지 두 분의 인간관계 같은 걸 보고 하는데, 그림자와 사람, 이런 관계, 그림자하고 사람,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 들어보시고요. 저는 최형국 선생님한테 상당히 많이 기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어리둥절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 해줬습니다. 만나면 밥도 사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하여튼 거짓말 돈이 있으면 그냥 막 집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받아서 되는 것인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최 선생님은 아주 자기의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은 제가 모든 면을 갖다가 모르지만 상당히 여기서 하여튼 할아버지가 건달을 깜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분단 시대를 살아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면모를 갖다가 보이신 적이 없는데,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싸움하고 고함 지르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무서운 면모도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근데 최 선생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최형국 선생님하고 또 친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제가 한국에 온 게 1964년도인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68년도에 서울대 어학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누구 아는 사람의 소개로 도영동 사직동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산록서점이라고 하는 제빵에 나들게 됐어요. 조전래 작가도 그 당시 동국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서점에 가끔 나타나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제빵 김소연 선생님 시인이지만 시인 가지고 밥 먹고 못 사니까 제빵을 조그만하게 하시고 일본 부인하고 둘이서 거기서 뒷방에서 살림도 하시고 앞에서 조그만한 제빵을 경영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그 제빵에서 저는 피카소의 조선의 학살이라고 하는 이번에 작년에 9년이죠. 피카소 기념 그림 전시했을 때 전시됐었는데 그 그림을 갖다가 일본에
화집을 통해서 처음으로 김서현 선생님 소개받아가지고 알게 됐고요. 김서현 선생님 요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한견도 이혼 출신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리츠메칸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내하고 좀 인연이 생겼는데, 리츠메칸 대학교에서는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리츠메칸 대학교에서 합병 거부해가지고 졸업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또 중국인도 몇 명 있지만 주로 조선 학생들이 그걸 갖다 명예 졸업증을 수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김서현 선생님도 리츠메칸 대학교 출신이고,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산업서점도 있지만 그분이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당시 잡지 촌맥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곤두시로서 시의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그 소사시로 상당히 장편으로 몇 달을 나누어서 시 쓰신 걸 갖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우리말의 이해력도 충분하지 않고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시를 갖다 읽고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제돈보 호남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호남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 나중에 북에 기국선 따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개강 시인으로 상당히 그 용해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독일의 로만티시즘에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조선 겨울 이야기 이런 그 시집도 내고 영상관이라고 하는 시집도 냈습니다. 근데 영상관이라는 시집은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통학 때부터 우리 군현대사를 갖다 간주를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조선의 여인들이 자기의 남편이나 아들을 갖다 감옥에 빼앗겨 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연산강 강가에서 그 발레도에서 눈물 흘리면서 빨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래서 김서현 시인의 그 장편 소사시가 모티브로서는 그 호남기 시인의 연산강하고 거의 같은 그 모티브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김서현 시인은 함경도 이혼 출신으로 거기 지주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서 옛날에 일본에 유학 갔을 정도니까 돈도 있었겠죠. 편한 생활하다가 어떻게 비난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결국은 천맥의 그 시 연재를 한 문제 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신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최형국 선생님 고등학생 때 이게 자기들 국어 선생님을 갖다가 김 선생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창 신이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다는데, 뭐냐면은 김서현 선생님이란 분이 글쎄 그 얼굴을 갖다 여기서 못 보여드려서 좀 약간 유감인데, 키도 크고 얼굴이 그 태주씨 같이 얼굴면서 아주 미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머리를 갖다가 가리마 타가지고 완전 문학 소년같이 생겼는데, 이 양반이
생활에 주변 전혀 안 되고 어떻게 그 살아야 되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학생이면서도 김소연 선생님 학교에 오시자마자 자기들이 숙소를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생활도 할 수 있게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도와드렸다고. 사실은 학생이면서 자기들이 보호자처럼 해놓으라고 자기 친구 몇 명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감개무량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게 혼돈 좀 돼가지고 최형국 선생님하고 많이 알게 됐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최형국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저같이 후배뿐만 아니라 자기 선생님 선배에 이르기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배려도 하고, 배려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라고 해도 어지럽게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돼 보니까 그런 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왜 안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길 가다가 서슬씨 하면서 말해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집어주고 이런 사람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다음에 언제 만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두고두고 최형국 선생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